귀화면접 심사 우리TV와 함께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더 많은 정보는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은 귀화면접 심사 시험 문제를 기초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먼저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읽기 및 이해력 질문지 한 문장을 읽은 후 단답형 15문제를 묻습니다. 국어 읽기 및 이해력 질문지 내용.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끝으로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라는 응답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전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나면 시험관이 문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1개에서 5개까지 물어봅니다. 그러니 읽으실 때 어떤 내용들인지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끝으로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라는 응답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조사 결과 가장 높게 나온 의견은 무엇입니까?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입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라는 응답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조사 결과 가장 적게 나온 의견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답식 문제입니다. 총 15문제를 물어봅니다. 종이에 답을 적으면서 몇 문제 맞는지 확인하세요. 서울 대리역 근처에서 귀화 면접 심사 강의를 합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강의도 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있으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는 요즘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를 주로 다루며 공부량을 팍팍 줄여드리고 수강자들만 들을 수 있는 기출문제 영상을 따로 제공합니다. 강의 들으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을 이끈 조선의 장군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단군 왕검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장에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적자원 개발 및 학교 교육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국인 나라는 어디입니까?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구한말 시기 중국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이 헌법과 헌법 정신에 비추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강도, 살인, 절도 등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하는 재판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 동쪽 바다를 일본해라고 하면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은 답이 몇 개나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애국가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을 이끈 조선의 장군 이름은 무엇입니까? 권율 장군입니다.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단군 왕검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개천절입니다. 장례식장에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상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및 학교 교육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교육부입니다.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소득세입니다.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국인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이성계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한말 시기 중국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안중근 의사입니다.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이 헌법과 헌법 정신에 비추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강도, 살인, 절도 등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하는 재판은 무엇입니까? 형사재판입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당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 동쪽 바다를 일본해라고 하면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동해라고 알려주겠습니다.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총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